자, 다이내믹 파라미터에서 X의 흐름을, 그러니까 검기의 흐름을 상수 커브, 컨스턴스 커브로 주고 모두 펼치면서 0에서 1에서 1이 되게 넣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볼까요? 자,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면서 물론 이것도 작동하지만 마지막에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작동하고 이미 배고 난 다음에는 좀 사라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0에서 1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그냥 둘 다 00으로 주지 않으면 원래 느낌이 요거예요. 그쵸?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 필요해요. 얘는 느낌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더 자연스럽게 휙 쓰고 지나가는 거죠. 자, 이 타이밍을 그래프로 조절을 중간점을 하나 놓고 해 보시면 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늦게 올라가서 나중에 확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늦게 검기가 훨씬 더 잘 보이고요. 반대로 앞에서 훅 올라가고 천천히 뒤늦게 올라가면 앞에서 먼저 올라가면 이렇게 검기가 후다닥 다 검을 끝까지 휘두르기 전에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점이 이 정도고요. 중간점이 제일 적당하네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그래프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X축으로 우리 얼마큼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플로우 타일 Y 이 흘러가는 정도를 정의하려면 미리 디스트를 정의를 한번 해줘야 돼요. 디스트 값이 지금 1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디스트 값도 커브 값을 줘서 시간에 따라 강도가 더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해볼게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셌다가 얘가 아니라 디스트죠. 낮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속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굉장히 거칠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부드럽게 되고요. 반대로 그 순서를 알아야 우리가 편집을 쉽게 할 수 있겠죠. 파악을. 반대로 0에 시작해서 뒤늦게 하면 이게 이제 사라지기 전에 디스트가 이미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하려면 사실 디스트를 적게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면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 면이 그 면에 이제 들어가는 매핑은 여기에서 여기에요. 엄청 촘촘하게 UV가 쭉쭉 늘어나겠죠, 이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텍처를 비벼서 좀 몇 단계로 겹쳐 있는 느낌을 이렇게 낸 거죠. 더 세밀하게, 더 짧게 세밀하고 한 막 4단계, 5단계를 겹치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건데 어차피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요. 결국에는 Y축, X, 촘촘한 느낌보다 길게 뻗어나가는 그 부분 빈틈 사이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라인이. 그쵸? 자, 이렇게. 자, 이게 애님 트레일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니면 더 빠르거나 컴퓨터의 어떤 사양과 프레임 드랍의 현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잘 보이죠?
색상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0에서 사실 시작하면 잘 안 보여요. 0.5에서 한번 시작하는 걸 볼게요. 이제 살짝 거칠어졌네요. 그쵸? 아주 살짝. 1로 시작하면 네, 거친 게 또 좀 나오죠. 거친다는 느낌이 선이 약간 늦게 나오고 드문드문 좀 끊어지고 그런 형태가 보이죠.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쵸? 0.5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만져보시면서 나는 거친 느낌이 더 좋아하면은 디스트를 많이 주시면 되고, 나는 아무래도 기본 검기는 제일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하면 안 주시면 되겠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플로우 맵이 애초에 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노멀을 만든 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주셔야 되고, 강렬하게 넣으면 디스트 값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런 경우라면 아까 2 정도 넣으면 티도 안 나죠. 디스트 맞죠? 5. 실수를 했네요. 이 루프큐 옵셋이 아니라 상수로 줘야 되는데, 상수로 줘서 네, 완전 망가졌죠? 2, 요 정도. 1, 요 정도. 0점 에서 시작해서 0점에서 시작해서 0 이르게 한 0.5에서 1이 되게 하면 되겠네요. 살짝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0으로 그냥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부드럽게 하려면.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REF에 이제 리플렉션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왜곡이 거의 뭐 안 느껴지는데, 레벨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레벨에서 확인하니까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건 달라요. 여기 밝은 부분이고 여기 조금 더 어두운 레벨이니까 더 진하게 나오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건강이 여기 트레이를 네. 자, 아무리 REF를 리플렉션을 10을 높게 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마스터 메터리얼에서 여기서 진하게 준 거를 제가 빼보겠습니다. 1을. 자, 그리고 왜곡에서 이제 이 굴절 형태를 써보려면, 굴절을 쓰려면 노멀 값이 입력이 되면 그 노멀 값에 대해서 굴절을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꼼수로 제가 좀 많이 쓰는데, 노멀 값은 원래 노멀 텍스처를 넣는 거죠. 이렇게 노멀 텍스처 한번 넣어볼게요. 넣는 거죠. 자, 넣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이 수치를 많이 세게 넣어줘야 그 내용이 보이죠. 지금 보이시죠? 왜곡되는 게 이 내용이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상관없다. 그냥 이 단일 채널만 넣어도 된다. 실제로 제가 여기다 0과 1을 넣어볼게요. 0 넣어보면 안 나오죠. 그냥 1을 넣으면 노멀값이 1이야. 그래도 이 알파의 모양, 그러니까 이 굴절에 들어간 모양대로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단순하게 나오죠.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안에 느낌 없이 안쪽과 바깥쪽 그냥 들어가는 게 단순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다 노멀을 넣었을 때, 그렇죠? 노멀을 넣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노멀을 넣었을 때 이렇게 여기는 이제 결이 보이죠. 결이 이렇게 단순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결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고, 똑같이 그냥 요 값 있죠. 이미시브 컬러에다 더해진 값을 그냥 노멀에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도 1을 넣은 것, 그러니까 1을 넣은 것과 반대값이 되죠. 이렇게 1을 넣은 것과 비슷한 값이 되죠. 반대값이 아니라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도 비슷해져요.
딱히 노멀 맵으로 여기서 쓸 게 없었다면, 플로우 맵을 노멀 맵 안 쓰고 노멀 맵을 따로 가져와야 된다면 그냥 이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약하게 나오는 거는. 정확히는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를 텍스처를 2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2번 쓰는 거기 때문에, 텍스처 2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죠. 이렇게 넣으면 이 차이가 있다. 노멀을 넣으면 그 부분 굴곡 지어지는 게 확실하게 결이 보이고, 그냥 수치를 넣어도 되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게 된다 라는 거죠. 보시죠? 그래서 결을 넣어서,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가져와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넣어주고, 너무 진하니까 얘도 많이 낮춰줘야겠죠. 살짝. 네, 이 정도로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1 정도면 거의 좀 살짝 안 보이고요. 1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값으로 저장하고, 얘를 제가 이제 알파를 낮춘 이유는 이 노멀이 더 잘 보이라고 낮춘 거예요. 자, 여기서 볼까요? 네, 왜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눈에는 성에 안 차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고 있죠. 왜곡이 살짝. 그리고 이 리플렉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가 되게 좋잖아요. 고급져 보이는데 굉장히 심하게 넣으면, 심하게 넣는 순간 이펙트가 이제 저렴해 보이죠. 그래서 곁들이는 효과 정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하게 주면 왜곡이야 분명히 잘 보이겠죠. 잘 보이겠지만 이게 그닥 고급스러워 보이는 형태는 아니다. 왜냐면 이 기본 검기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히트도 들어가고 상태상 전기나 불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겹쳐져서 왜곡이 더 있다면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격, 기본 타격 이럴 때는 왜곡을 심하게 주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맞춰서 주고, 오히려 그냥 알파를 올려주는 게 낫죠. 여기서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5배 정도 올려줄게요. 이게 훨씬 낫죠. 네. 네. 알파를 올리면서 보면은 사실 왜곡도 잘 올라가거든요. 네. 보일 듯 말 듯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낮춰야겠네요. 한 3 정도. 네. 자, 이제 왜곡까지 들어가면 이 디스트, 그러니까 플로우 맵을 꾸기는 게 이제 쓸만해집니다. 여기선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쵸? 테스트로 이 이후에 하면 좀 달라져요. 1 정도의 디스트 값을 주면 이렇게 되게 거칠게 되면서 왜곡도 거칠게 나오죠. 좀 결과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시작은 역시 변화를 커브로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아요. 1에서 2로 해볼까요? 네. 0.5에서 1로 하겠습니다. 0.5에서 1. 네, 이 정도. 0.2 줄일게요. 0.2에서 1. 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애님 트레일로 검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 검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기 이펙트를 만드는 아주 초석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드시면 돼요. 검기를 이런 대검 같은 경우에 더 거칠고 두껍게 하고, 그쵸? 니들 같이 얇은 것들은 되게 알파를 얇게 하고 끝에 라인을 더 살리고,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발광을 한 상태에서 이제 휘두르잖아요. 이 발광을 한 상태에 우리가 언리얼 5의 좋은 기능 뭐죠? 루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미시브 컬러가
들어갔을 때 얘가 라이팅이 바뀐 것처럼 주변 광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걸 보려면 테스트로 벽을 만들게요. 벽. 쉐이프의 큐브를 0점으로 꺼내서 자, 올리고 크기를 10, 얘가 10이 아니네요. Z축이 10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줄게요. 반대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10, 얘가 1이 돼야겠네요. 그래야 벽이 되니까, 그쵸? 벽이 됐죠? 0점을 딱 넣을게요, 그냥.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떴고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90도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늘이 생기고, 그쵸? 여기다 딱 올려놓고,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이렇게 돌려서 뒷면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편집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자, 루멘을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엔진의 렌더링이 있다고 알려주죠. 엔진의 렌더링에 이쪽 쭉 내려보면 지금 루멘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활성에 놓지를 않았어요. 하신 분들은 바로 되겠죠. 활성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를 보면 돼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쵸? 여기에서 루멘을 선택하고요. 자, 리플렉션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반사값. 어떤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값, 그리고 발광하는 값이 둘 다 같이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얘를 하나 바꾸면 둘 다 바뀌는 거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는 메쉬 디스턴스 필드 생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에디터를 재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쵸? 됐어요. 둘 다 루멘이 되면서 메서드가 설정이 되면서 여기서 자, 활성화 됐지만 레이트레이싱 데이터가 없으면 레이트레이싱을 하지 않으면 루멘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 모드가 기본적으로 디테일 트레이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레이트레이싱 기법이 있어야 루멘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하고 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저장하고 자, 재부팅을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집에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우리가 엔진 렌더링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리플렉션 모드가 둘 다 루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랑 달리 그림자가 안쪽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쵸? 벽이 있으니까 빛이 투과 못하고 그림자가 생성이 됐고 안쪽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미시브 컬러가 마치 라이팅처럼 주변 광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그쵸? 팔끝을 보면 여기에 파란색이 묻어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움직이시는 게 보이죠? 이렇게 주변 광들이 자, 여기서 이제 루멘의 그 내용이 정확히는 반투명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반투명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나는 부분이 이 검에 얘는 이제 마스크드거든요. 블렌드 모드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반투명은 뭐냐면 블렌드 모드가 트랜스루센트는 반투명이죠. 알파가 들어가는 것들은 지원을 아직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멘을 제대로 써보려면 오파큐나 마스크드에서 발광하는 컬러를 넣어주면 루멘이 예쁘게 빛처럼 인식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고 있는 검이 빛나기 때문에 루멘의 효과가 있는 거죠. 언리얼 5에서. 여기 보시면 막 잔상이 남죠? 보이시죠? 검의 잔상. 이 검기가 한순간에 이미시브 컬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여기에 많이 비춰지지 않는 게 보이죠? 이 검의 움직임에 따라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루멘을 켜고 보면 이런 것들을 쉽게 효과가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언리얼 엔진 4와 언리얼 엔진 5의 저장 시간이 왜 많이 걸리는지 알겠죠? 네. 요 느낌을 제대로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얘를 들고 한번 돌아다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자, 캐릭터에서 광플랫 캐릭터를 열어서 뷰포트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는 17번 엘리먼트 스켈레톤 메시 선택해서 17번 엘리먼트의 MI에서 얘를 켜주는 거죠. 켜졌죠? 100만큼 켜주고 플레이를 하면 우리는 얘 가지고 플레이를 왔다 갔다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짠. 마치 클럽에서 야광봉을 들고 있는 광플레이 캐릭터죠. 이렇게. 주변광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벽 같은데. 그쵸?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멘에서 이제 이미시브 컬러, 발광 컬러를 주변광에 영향을 미칠 때 이것만 너무 심하게 주면 결국에는,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라이트도 그냥 박아서 같이 쓰라는 레퍼런스 문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럴 거면 라이트를 박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시브 컬러를 적당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PBR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물리 수치를 기반한 렌더링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그러니까 파란색을 아무리 막 천만 밝게 빛나도 우리가 실제로 저녁 때 어두운 것 강한 헤드라이트를 보면은 하얀색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리얼 3처럼 임시브 컬러를 아무리 막 100, 200 높이면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안쪽 하얀색 발광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원래 색깔을 많이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펙트 입장에선 그런데 그게 자연의 섭리가 맞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광봉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루멘을 키면. 이게 이펙터의 10의 장점인 거죠. 다시 끄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봤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이제 기본 검기에다가, 우리가 기본 검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되고, 전기 검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잊어먹고 넘어갈 뻔 했네요. 기본 검기에서, 사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강한 검기의 엣지를 좀 살리는 형태. 그러니까, 라인을 좀 두껍게 살려서 여운을 좀 남기는 형태를 진행을 할게요. 자, 애님트레이를 썼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얘는, 서드, 그레일, 볼트라고 할게요. 볼트, 1.
자, 얘는 단점이 뭐냐면 애님트레일 데이터는 아예 애초에 여기서 애님트레일 노티파이를 박아서 첫 번째 소켓과 두 번째 소켓을 넣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다른 이펙터들은 못 쓰잖아요. 애님트레일 형태만 데이터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차피 볼트를 만들 건데 여기서 하나 라인 하나 만들고 넘어갈게요. 지우고 애님트레일 데이터를 지우고요. 얘를 라인 리본 라인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풀자 말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그냥 텍스처가 흘러가는 형태가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미터 타입 데이터를 리본 데이터로 넣습니다. 리본은 말 그대로 이렇게 체조할 때 리본 하는 걸 보셨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트레일이 애님 트레일과 다르게 어떤 시작과 끝에 소켓을 지정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가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리본 데이터에서는 애님 트레일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드랍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프레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트레일을 보면 리본 데이터 트레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볼 게 이제 맥스 파티클 인 트레일 카운트 트레일의 최대 파티클 수를 몇 개로 제한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100개로 한번 제한을 해볼까요? 100개로 제한하고 비활성 시 작동하지 않는 트레일 이거 다 체크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전 탄젠트 재계사 활성화 그래야 새 파티클이 등장할 때마다 그 탄젠트 그 각도를 계속 계산을 해야 얘가 부드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각도를 나와야 이어서 나올 수 있겠죠. 나머지는 쭉 내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맥스 파티클 카운터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렌더링 부분이 있어요. 렌더링 부분에 얘를 어떻게 부드럽게 그릴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면수를 얼마큼 많이 쓸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수에 이미터 루프 한번 그리고 지속 시간이 지금 1초로 되어 있고 스폰에 버스트로 되어 있는데 리본은 버스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면수를 계속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스폰을 쓰지 않고 움직일 때 오히려 스폰이 증가되는 형태의 모드를 씁니다. 그래서 유닛 퍼 스폰이 있어요. 단위당 스폰이 있어요. 스폰에 여기 있네요. 단위당 스폰. 자, 이 단위 스칼라가 있는데 이게 이동한 거리에 적용한 스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50cm 이동하면 그쵸? 단위당 숫자 파티클 수가 나오는 거예요. 50cm마다 하나씩 나오게. 단위당 스폰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분포값으로 컨스탄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나오게 해야겠죠. 하나씩 나오게 50cm당 50cm 무브먼트 형식 그냥 놔두고요. 그럼 얘가 단위 스칼라는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션을 놓으면 이렇게 뺑 운동장을 한 바퀴 돌듯이 뺑뺑 돌고요. 뭔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뷰 모드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봅니다. 자, 보이시죠?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이유는 수명이 짧기 때문이에요. 수명을 한 1초로 늘려볼까요? 1초로 늘리면 1초만큼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꼭 애님 트레일 같죠? 나왔다가 면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이 버드 PRJ 그러니까 새 발사체에서 이미 리본 트레이를 한번 만져봤었죠. 자,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하면 여기서 이제
리본 데이터의 디테일의 렌더링으로 가서 렌더링 여기 디스턴스 테셀레이션 스텝 사이즈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리 단계 그 테셀레이션은 면을 늘려주는 거예요. 스폰 파티클 거리가 여기 있었죠. 그 거리만큼 이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리가 짧아질 때 바로바로 만드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1까지 줄여줍니다. 보다시피 아주 촘촘해서 빨간색 도형처럼 보이죠. 그냥 너무 많아져서. 자, 15였고 20이면 오히려 반대로 50이면 줄어들고요. 그렇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값이 되고요. 여기서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면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질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타일링 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테셀레이션 여기 탄젠트 테셀레이션 스칼라 값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거리에 따라 스텔레이션 그러니까 테셀레이션 스텝을 몇 개를 더 촘촘하게 줄 건지를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리본이 부드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뷰를 라이팅 포함으로 보게 하고요. 자, 안쪽 재질의 내용을 새롭게 하나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트레이를 넣었는데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empty 언더바 스테이트 볼트 소드죠? 소드 스테이트 볼트 리본이라고 하겠네요. 리본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스워드 얘는 볼트가 아니라 리본의 기본이 될 텐데 리본 라인이라고 할게요. 라인. 자, 서피스 얘는 애드티브로 할 거예요. 애드티브 언릿으로 하고요. 투 사이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밴드를 검색해서 제너레이트 밴드 프로시저얼 마스크를 꺼내고요. 잘 보기 위해서 세츄레이트를 한번 보죠. 이 형태에서 수치를 다이나믹으로 만질 수 있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꽂아주고 미드 위스 그리고 샤프니스 를 조절할 수 있게 넣어줍니다. 기본값은 이 두께값은 0.1 그리고 샤프니스는 0 해서 부드러운 얇은 라인이 나오게 하고 파워를 이 정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멀티플라이 여기다가 마스크를 조금 조절할 수 있게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컴포넌트 마스크 R 여기다가 1- 반전시켜서요. 이거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뒤쪽으로 갈수록 마스킹이 되겠죠. 이 내용을 멀티플라이 파티클 컬러에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파티클 컬러,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하고요. 파티클 컬러의 알파는 바로 오파시티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밴드 프로시저 마스크 가지고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소드 트레일 볼트 리본을 리본 라인이라고 만들었던 곳에다가 넣어줍니다. 리본 라인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다이나믹 세로 고침하고요. 자, 위스 값을 플롯 상수로 컨스탄스로 한번 보는 거죠. 1일 때 0.5 0.2 0.1 이게 두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0.1만 해도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기도 애초에 이 촉의 크기도 작게 해주는 거야. 아주 작게. 그리고 크기를 애초에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로 줘도 요 정도 라인의 두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제 라인이 돌면서 나오고 있는데 얘를 플롯 커브를 줘서 플롯 상수 커브를 컨스탄스 커브 두 개를 줘서 마지막에는 1에 0.1 시작할 땐 1이었다가 점점 얇아지는 형태가 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샤프니스는 그냥 0이고요. 요것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다이내믹에서도 두께를 줄여주지만 이 기본 크기, 이 리본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죠. 라이프 시간에 따라서 라이프 오브 라이프로 라이프 오브 타임에 따라서 이게 스케일이 조절될 수 있게 0에서 1, 1에서는 아예 0이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끝에 이제 가서 좀 줄어들죠. 슈. 이렇게. 자, 여기다가 컬러도 한번 넣어줄게요. 스케일 컬러. 자, 그냥 컨스탄스로, 함수로 발광하게 줍니다. 라인이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컬러 오브 라이프의 기본값도 팍 올려줘요. 10, 20, 50. 여기서 보는 거랑 레벨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트레이를 애님 트레이는 일단 숨길게요. 숨기려면 디테일 옵션에 보면 여기 지오메트리 렌더링이 있어요. 렌더링을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노티파이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해서 노티파이 파티클 이펙트 재생을 그냥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여기 있죠, 볼트. 자, 이름이 헷갈리니까 좀 구분을 해줘야겠네요. 얘는 이름이 자, 하나 복제해서 볼트가 있고 기본이 되는 라인, 리본 라인이라고 해야겠네요. 본 라인. 자, 이제 기본으로 쓸 거니까 얘를 넣어줘 볼게요. 따로 저렇게 파티클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조합해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개별로 따로 저장을 했고요. 여기다가 파티클 넣어주고, 자, 이 리본이 참조하는 본이나 소켓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FX 웨폰을 써보면 웨폰 베이스가 있고 팁이 있었잖아요. 팁이 끝부분이거든요. 검날 끝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나오죠? 다시 네, 엄청 강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께 시간 좀 조절을 해야겠죠? 자,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레벨에서 네, 강렬합니다. 강렬하죠? 이제 이거를 루멘으로 확인했던 부분은 좀 치워줄게요. 네, 그래도 강렬하죠? 두께가 두껍고 색상이 강렬해서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좀 줄여주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 수명을 1초로 해줄 거고요. 1초. 자,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좀 약하게 시작해서 0에서 약하게 시작해서 인덱스를 하나 추가하고 0.1에 1이 되고
0.1, 0.15에서 1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0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이나믹에서도 처음에 이 위즈값, 두께값을 그래프를 좀 만져주죠. 시작하자마자 한 0.2초 정도에서 좀 눌러주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지금 줌이 선택되면 이게 초가 안 돼요. 맞춤하고 패닝을 눌러서 컨트롤 왼쪽 클릭을 해야 새 키가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알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시죠?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거죠. 미리. 처음 나올 때는 반짝이는데 좀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색상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줄어든 게 이 볼트를 제가 수정했고 얘를 수정을 안 했네요. 지우고 새로 만든 스워드 리본 라인에 얘를 수정해버린 거니까 얘를 넣어버려야겠네요. 넣어버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걸 복사하고 작업할 때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내 검기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너무 오래 유지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지가 오래되니까 0.5 레프트. 얘는 볼트는 지금 닫을게요. 볼트는 지금 하는 건 스워드 리본 라인 기본값 하나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0.2 정도 되겠네요. 저 수명이 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0.2 다른 거 좀 닫아놔야겠네요. 자, 레벨에서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하. 이 시간도 시간인데, 이, 리콰이드에서 유지되는 2m 지속 시간 따라 얘가 리본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는데, 수명을 줄여도 계속 나와. 이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0.2초만 유지되다가 나오는 거죠. 짠, 제대로 끊기죠?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실사틱한 게임 프로젝트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검기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죠. 요걸 좀 줄여서 좀 회색빛이 나는 왕자의 게임의 검기가 들어가도 전혀 괴리감이 있지 않을 그런 자연스러운 검기에서 이런 스파크 느낌이 나는 검기를 얇은 라인을 많이 씁니다. 타이밍은 다시 수명을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늘려보면 이렇게 그 시간 동안 남아있는 거죠. 그건 안 되니까 0.5초 시간을 시작 시간을 좀 뒤로 당겨야겠네요. 시작 시간이 안 맞네요. 그래서 네, 여기 이 녀석이죠. 시작 시간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 한 이쯤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죠.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쯤에서 끝나게. 네, 여기서 시작해서 살짝 앞으로 또 당겨줘야겠네요. 살짝. 살짝 옆으로 볼게요. 여기는 아니고 한 수평을 지나서 요때, 네, 요때 살짝. 요때 정도 되겠죠? 맞춰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0.2, 0.2, 0.25 정도 늘려줘야겠네요. 2m 지속 시간을. 그쵸? 0.22, 23. 네. 1.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타이밍만 느리면 아마 라인이 계속, 얘가 아니고 얘죠, 라인이. 뒤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가겠죠? 씹히니까, 요게 제일 낫겠네요.
가장. 네. 이런 식으로, 기본 검기랑 같이 볼까요? 곁들여서, 지오메트리 렌더. 네, 같이 보면 어울리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검기의 엣지를 강조함으로써 날카로움을 줄 수 있겠죠. 자, 밝기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검기로는 요걸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검기인데 검의 여운을 좀 남기는 형태를 알려드릴게요.